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 낯선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당당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봄, 무성한 잎을 키우는 여름을 지나 이제는 결실을 맺는 가을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계절이 그러하듯 인생의 가을 또한 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심과 패기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대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첫 직장에 지원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모두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도전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직장과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졌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 맞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패한다 해도 어떤가요? 인생은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두려움에 묶여 보내기보다는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두 번째, 과거의 실수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선택들은 후회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값진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도 그 그림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행복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인사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마치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감정일까요? 행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검열하게 되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행복만큼 중요한 다른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 성취감, 연결, 성장.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행복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깊은 충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보물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아닌 자원봉사나 멘토링, 가족과의 관계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삶의 부산물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네 번째, 돈에 잡혀 살지 않기. 돈은 우리 삶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풍요로운 삶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부자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조금 더를 원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경험의 풍요, 관계의 풍요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통장 잔고는 늘어가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하고 그 수단을 통해 어떤 가치 있는 경험과 관계를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만큼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소유욕 내려놓기.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들을 모으며 살아옵니다. 집, 자동차, 가구, 옷, 책, 기념품.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우리의 추억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물질적 소유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물질적 짐을 덜어내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침대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오래된 책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매일 그것들을 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소유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기되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서적, 골동품, 귀중품 등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생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6번째, 칭찬에 목매지 않기.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사나 동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죠. 이런 외부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매는 삶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인정 욕구가 더욱 강화되기 쉽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나 댓글의 양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숙함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충분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고 따를 때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가치와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기에 더욱 자유롭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7번째, 여가에 취하지 않기.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여가 시간을 만끽하지만 점차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식과 여가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학습, 사회 참여 등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 감각을 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경험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런 몰입 경험은 단순한 소비적 여가가 아닌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에서 주로 찾아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젊었을 때 여유가 없어 미뤄두었던 공부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가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균형 잡힌 여가 생활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휴식과 활동, 개인적 즐거움과 사회적 참여, 소비와 창조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충만한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스마트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들은 정보 접근, 소통,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디지털 기기 의존은 실제 인간관계와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디지털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기보다는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연결, 새로운 지식 습득,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긍정적 용도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실제 세계와 교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산책,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 등을 디지털 프리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죠. 또한 TV 시청 시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TV 시청보다는 독서, 대화, 창작 활동 등 더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실제 세계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노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참된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멋있는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더 자유롭고 충만한 노년을 위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0대, 70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또 다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어내기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과거의 후회, 물질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더하기보다는 빼기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밥을 줄임으로써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줄임으로써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임으로써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이 만발한 봄의 아름다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곱게 물든 단풍잎처럼, 때로는 낙엽이 쌓인 고요한 숲길처럼 더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후회 대신 수용을, 집착 대신 자유를, 의존 대신 자립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멋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선에서의 속도보다 중간에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마음 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뒤처지게 만듭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는 낯설게 느껴지며 우리의 체력과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은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노년의 시간은 결코 외롭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단단해지는 법.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지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포식자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종종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지혜. 끝난 인연은 보내기. 상대가 밀어내면 버티지 말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난 인연은 보내줘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연도 그 흐름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달리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고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마음의 소설 쓰지 않기 일어난 일에 대해 혼자서 분석하면서 소설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저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등의 생각으로 끝없는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내가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종종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다양한 형태로 보이듯이 같은 상황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시각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오해하거나 꼬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나온 말 한마디를 붙잡고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면 소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불명확한 부분은 직접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비하보다는 자기 사랑, 습관적인 자기 비하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배울 수 없어. 등의 생각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남들 앞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치켜 쓰지도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자신을 믿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경험에서 배우겠다는 태도가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학습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인 경험과 지혜로 더 깊이 있는 성장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감정은 조절하며, 행복할 때는 약속을 하는 것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무엇이든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냉정해졌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기 쉽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화났을 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추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슬플 때는 결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플 때는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슬플 때는 결정을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생각해보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거절을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에 부치더라도 꾸역꾸역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결국 쌓인 스트레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겠으면 거절하고 좋지 못한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고통의 지름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잣대를 자꾸 들이대려고 하니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입니다. 셋째, 계속 화를 낸다면 벌어질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혼이혼, 가족과의 이별, 건강 악화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에게 자주 화를 냈다면 나이 들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그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을까요? 이걸 알고도 계속 화를 내고 욱한다면 노년에 엄청난 해를 끼칠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끊어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화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손실을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지금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름달을 보면서 슬픈 감정이 밀려와 눈물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것은 저 보름달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지 슬픈 감정을 주는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 누구는 예쁜 달이라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상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냈을 때도 내가 지금 또 화가 났구나.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상의 리듬 지키기. 아무리 무기력해도 일상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시 전에 취침하고 일정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 두 끼 제 시간에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잘 씻고 가능하다면 집에만 있지 말고 잠시라도 외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밤낮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기 방 안에서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빠진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난다면 체력부터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마음도 강해지고 성격도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호흡이 길어져서 대화를 할 때 표현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신체와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더 멋지게 자란 내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의 기술. 질문을 받았다고 모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에만 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과받았다고 모두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더 생산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반성할 것은 쿨하게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발이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내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이며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려 없는 행동에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더라 하고 생각하게 되거나 가족의 매정한 말 한마디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기도 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왜 내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걸까? 자책도 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분노가 쌓여가는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적인 감정의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한평생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쌓기보다 이미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와 사고는 소수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일상적인 소통은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사회생활의 비결입니다. 무언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가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어리석음을 때로는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태도보다 때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고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애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이 필요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지혜.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진실된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는 쉽게 깨지고 어렵게 회복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은 실수와 후회를 낳기 쉽습니다. 노년기에는 서두를 필요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알고 적당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노년기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뢰귀 기울이고 적절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웃음과 긍정의 힘. 항상 미소 짓고 많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에 미덕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과 행동의 기본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수와 덕의 관계.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며 악한 행동은 그 자체로 고통과 후회를 낳습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베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무모함에 불과하고 용기 없는 지혜는 무력함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위대함이 완성됩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쉽게 흥분해서 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발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큰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는 것은 본인에게도 괴로움입니다. 그래도 참을 만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또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는 것이 오래 누적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몸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아프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상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냈을 때도 내가 지금 또 화가 났구나.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과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 오래 집착하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빨리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붙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소통.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항상 함께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성공과 만족의 열쇠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노년기에도 활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질 때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달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성장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자기 성찰과 개선.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겸손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의 미덕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평온함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멘탈 관리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남에게 우는 소리하지 않고 스스로 단단해지기, 관계의 지혜를 익히기, 마음의 소설 쓰지 않기, 자기를 사랑하기, 감정 조절하기, 일상의 리듬 지키기,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이해하기 등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노년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멘탈 관리법을 찾아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